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52페이지 도면 작업 환경 설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4페이지 도면의 양식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곽선. 윤곽선은 이 바깥쪽에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도면 안쪽에 작성이 된 내용이 구분이 되고 종이에 가장자리가 찢겨져서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중심 마크. 중심 마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도면의 중심을 표시를 하고 복사, 도면 정리, 편의를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제란. 표제란은 이쪽 우측 하단과 왼쪽 상단을 표제란이라고 하고 누가, 언제, 왜, 어떤 제품을 그리고 누구에게 이 도면을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도면을 작성한 사람이 어떠한 원칙으로 제도를 했는지 작성을 했는지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54페이지 아래쪽에 도면의 척도 별표. 척도는 물체의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의 물체의 크기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척도를 표시를 할 때 A 대 B로 작성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척도는 표제란에 작성을 하고 실물과 같은 크기로 도면이 작성이 됐을 때에는 실척이라고 하며 현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척의 경우 척도를 1대1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축척은 1대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 배척이라고 하고 배척의 경우 2대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실제 크기보다 2배만큼 더 크게 그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이 된 도면의 경우 not to 스케일의 약자 또는 non 스케일의 약자 NS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55페이지 선의 용도에 따른 종류와 굵기 별표 치도록 할게요. 도면에서의 선은 크게 실선, 파선, 쇠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선은 이러한 선을 의미를 하고 파선은 이런 점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쇠선은 이렇게 한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선을 1점 쇠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선을 2점 쇠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굵기는 이렇게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 종류와 굵기가 정해지게 되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정면도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우측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형상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내부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형상의 절반,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단면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의 형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점선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잘라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단면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을 단면도라고 하고 이렇게 왼쪽에 부분적으로
단면 처리, 오른쪽에 A부터 A까지 단면이 된 이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각 선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외형선, 물체에 보여지는 이 외형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치수선. 이 형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의미를 하고, 치수선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선, 그리고 세 번째,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 가장 끝쪽에 있는 이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지시선. 특정한 부분을 지시를 하거나 치수를 나타내거나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하는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시선도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수문선. 형상에 보여지지 않는 이 부분의 선을 점선으로 나타낸 선을 수문선이라고 하고, 이 수문선은 이 형상의 외형이나 마찬가지죠. 단지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외형선보다는 덜 굵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선은 중간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중심선. 이러한 회 전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 그리고 대칭이 되는 형상을 나타낼 때 그 중심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점, 쇠선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중심선의 굵기는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상선.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형상이나 특정한 부분을 강조를 할 때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 가상선은 두 개의 점, 2점 쇠선으로 표시를 하고, 가상선은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파단선. 형상의 일부, 여기 절반을 뚝 잘랐죠. 그 일부와 절단된 그 모습과 그리고 절단되지 않은 그 형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해칭선. 절단된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고, 이 해칭선은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마지막으로 절단선. 이 우측에 있는 이 도면은 A부터 A까지, 여기 A부터 A까지 절단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절단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절단선은 이렇게 일점 쇠선으로 작성을 하고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작성을 하고, 외형선은 제품의 형상의 외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이죠. 그래서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문선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외형이지만 숨겨져서 보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선보다는 보다 덜 굵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수문선은 중간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들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러한 선들의 두께는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굵기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습을 통해서 이 굵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서 그 종류와 굵기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선의 종류와 굵기는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굵기와 종류를 변경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종류와 굵기는, 그리고 이 선들의 이름들은
회사마다 다 규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의 종류와 굵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을 했었던 연습 도면을 열어주시고 도면층 특성관리자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CAD는 도면층 특성, 그리고 오토캐드 클래식은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LA 스페이스. 도면층 특성관리자 창이 떴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다면 이쪽 모서리 근처에서 드래그를 하면 창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켜기, 동결, 잠금 이 항목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모서리 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칸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해도 키울 수가 있고요. 새로운 도면층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아이콘, 새 도면층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클릭, 클릭. 도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은 X, 클릭, 클릭.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 이름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1점 윤곽선. 엔터. 그 다음에 이 플롯의 아이콘의 형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프린터 모양이 잘 보이도록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 켜기, 동결, 잠금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노란색 상태로 보여지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던 이 도면층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F2번을 누르게 되면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새 도면층 클릭, 2점 외형선. 이 상태에서 쉼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도면층이 바로 만들어지게 돼요. 나머지 8개의 도면층들을 모두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3점 숨은 선, 4점 일반 주서, 5점 중심선, 6점 패치선, 7점 치수선, 8점 가상선. 그 다음에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도면층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면층, 이 선 종류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 볼게요. 윤곽선, 색상, 클릭. 다양한 색상표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색상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인 색상만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도면을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색상들만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 이 위쪽에 색인 색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번호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곽선은 하늘색 확인, 외형선 흰색 클릭, 외형선은 초록색 확인. 반복적으로 교재 보면서 색상 변경을 할게요. 숨은 선 노란색, 일반 주서 노란색, 중심선 빨간색, 해치선 흰색, 치수선 빨간색, 가상선 선홍색 확인. 이번에는 선 종류를 변경을 해 볼게요. 윤곽선, 외형선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숨은 선은 점선이었었죠. 파선, 숨은 선 클릭. 선 종류를 불러오겠습니다. 로드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키보드의 H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히든,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히든 확인. 그리고 히든 선택하고 확인. 그럼 히든 선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 클릭을 하고 로드. 이번에는 C 센터
센터 선택하고 확인. 마지막으로 가상선 클릭하고 로드, P, 팬텀 확인. 팬텀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선 가중치, 선의 굵기를 의미를 합니다. 선의 굵기 변경을 할게요. 윤곽선 클릭하고 굵기는 0.7 확인. 외형선 클릭하고 0.5. 숨은 선과 일반 주선은 0.35. 그 외에 나머지 선들은 0.25.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면층들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서 한꺼번에 선의 굵기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통해서 도면층의 이름들, 선의 이름들, 그리고 색상, 선의 종류, 그리고 선의 굵기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닫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작성하는 선을 숨은 선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서 도면층 숨은 선, 오토캐드 클래식은 여기에서 숨은 선 선택을 해주시고 직선을 그려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점선이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 중심선 변경을 하고 L 스페이스, 네,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중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선을 외형선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윤곽선. 네, 저는 지금 선의 굵기가 엄청 굵게 보이죠? 강의를 위해서 이제 선을 굵게 변경을 한 것 뿐입니다. 이 기능은 LW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고 선 가중치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선이 굵게 보이게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도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선 굵기를 표시하지 않고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선의 굵기를 그냥 임의로 이제 굵게 보이도록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수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